당신은 여성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크로아티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는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물 위를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광경이 일상처럼 펼쳐진다는 것을요. 크로아티아는 1200개 이상의 섬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로 유명하지만 그 진짜 매력은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맑고 푸른 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그리고 미국의 40% 수준의 불과한 생활비까지. 이 모든 것이 상상만으로 끝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2000년 된 레시피를 그대로 지켜내는 전통 식당부터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축제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크로아티아의 숨겨진 진실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지중해의 보석. 크로아티아에 도착하는 순간 당신은 지중해의 낭만과 유럽의 고풍스러움을 동시에 품은 천국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맑은 바닷물은 마치 수정처럼 투명하고 석양은 매일 저마다의 색으로 도시를 물들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지리적으로 중부 유럽, 동남 유럽, 그리고 지중해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려 5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아드리아해를 따라 펼쳐진 해안선의 길이는 약 360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해안을 따라 무려 1200개가 넘는 섬이 흩어져 있어 그 자체로 한편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이 나라는 웨스트버지니아와 비슷한 크기를 가졌지만 그 속에는 설산, 숲, 평야, 그리고 천혜의 해변까지 놀라운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크로아티아 전역에 2가지 다른 기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해안 지역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내륙 지역은 선선한 대륙성 기후를 띠고 있어 여행자마다 자신에게 맞는 분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일조 시간은 2700시간 이상으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햇살의 나라입니다. 2025년 기준 크로아티아의 인구는 약 385만 명이며 그중 90% 이상이 자국민입니다. 공식 언어는 크로아티아어이며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만 알파벳이 무려 30자나 되어 언어학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국기를 살펴보면 빨강, 흰색, 파랑의 3색띠 위에 붉고 하얀 체스 무늬의 문장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그 상징성 또한 유일무이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관광업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과 지역 농업까지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나라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14. 아드리아해,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해는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해안선 중 99.1%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러한 청정함은 강한 해류와 석회암 해안선, 자갈 해변 덕분에 유지됩니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는 100개 이상의 해양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국제적인 환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마을 가늘 수영으로 이동할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납니다. 해안가에서는 노인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이나 대화 없이 단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삶을 되새깁니다. 크로아티아의 해변에서는 사람들도 세련되게 옷을 입습니다. 맥시 드레스, 고급 선글라스, 이탈리아산 샌들, 정돈된 머리카락 등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듯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노인들도 파리에서 온 관광객들보다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해질 무렵 아드리아해의 해안은 삶의 무대로 변합니다. 야외 바비큐, 통기타 연주, 지역 와인, 가족 간의 이야기와 웃음이 황금빛 햇살 아래에서 어우러집니다. 아드리아해는 단순한 해변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13.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의 나라. 스플리트나 자그레브의 고풍스러운 돌길을 걷다 보면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과 빛나는 눈을 가진 크로아티아 여성들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거의 화장을 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해변가에서 커피를 즐기는 활동적인 생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1960년대 이탈리아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우아하고 자신감 있으며 자연스럽게 매력적입니다. 크로아티아 여성들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상형으로 여겨지며 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독립적인 사고를 지닌 여성들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전통 요리인 사르마나 달마티아식 구운 생선을 능숙하게 요리하며 영어, 독일어, 심지어 이탈리아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실제로 크로아티아 여성들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중 언어 사용 능력을 가진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래의 장인어른이 주는 자두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발칸 지역의 독특한 전통으로 강한 자두주를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마셔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로아티아 여성들은 국제적인 데이트에 대해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이나 유럽인과의 관계에 더 개방적이며 진심으로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려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진정성, 이해, 새로운 것을 탐험하려는 열정을 중요시합니다. 일부 크로아티아 바에서는 블루투스 신호를 통해 현지 여성들과 연결해주는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틴더나 소셜미디어가 아닌 크로아티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12바다 위를 달리는 특별한 버스, 크로아티아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016년 흐바르 섬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수상버스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 독특한 버스는 곧 섬 주민들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보면 일반 버스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전자 표지판, 플라스틱 좌석, 경적 소리까지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버스의 특별한 점은 도로가 아닌 바다 위를 달린다는 것입니다. 수상 고속선을 버스로 위장한 듯한 이 시버스에 탑승하면 바다 위를 달리는 색다른 경험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짐, 자전거,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함께 태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닮아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작은 문화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맑고 투명한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동안 주민들은 오래된 전설을 들려줍니다. 한때 수도승들이 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첫 번째 시버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가장 신기한 순간은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버스 경적 소리가 물 위에 퍼질 때입니다. 도시의 일상과 섬의 낭만이 만나는 독특한 조화는 이 여행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10일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을 훔. 완만한 언덕이 펼쳐진 이스트리아 지역 한가운데 작지만 특별한 마을 훔이 숨어 있습니다. 주민수가 약 20명 남짓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법적 자치 마을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훔은 11세기에 세워진 이후 거의 변화 없이 천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돌로 지어진 집들, 로마식 교회, 그리고 아담한 성벽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마치 야외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놀라운 건 이 작은 마을에서도 매년 시장 선거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요. 마을 곳곳의 표지판은 고대 문자 글라골 문자인데 오직 한 명의 서예 장인만이 그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마치 살아있는 크로아티아 문화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단순하게, 그리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마을의 유일한 카페에서 함께 모여 인사를 나누고 긴 나무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나누며 해질녘에는 전통 음악과 민담, 화려한 축제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고풍스러운 교회 안에서는 수백 년 된 의식에 따라 기도하고 마을 밖에서는 자두술을 만들며 모닥불 주위에 모여 오래된 전설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름밤 모닥불 앞에서 열리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전염력 있는 웃음을 터뜨린 사람이 첫 번째 이야기꾼이 됩니다. 다음은요. 역시 가장 많이 웃은 사람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훔에서는 웃음이 곧 추억이고 이야기가 과거를 현재로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혹시 훔에서 엽서를 보낸다면 아주 특별한 우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대 글라골 문자로 새겨진 훔의 실루엣이 담긴
전 세계에서도 귀한 보물과도 같은 우표입니다. 10. 크로아티아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커피는 단순히 잠을 깨기 위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느끼는 방식이자 하나의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깨어나기보다는 커피를 통해 인생을 음미합니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카페들은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작은 에스프레소 한 잔이 때로는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커피는 카페인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족, 축구,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용히 커피잔 곁에 앉아 삶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느리게 사는 예술이며 아무도 그 리듬을 함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자그레브나 스플리트 같은 도시에서는 카페의 활기가 파리나 뉴욕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커피를 대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빠르게 마시고 일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커피를 마십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하루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커피 첫 모금 전에 행운을 빌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오늘 하루는 운이 없겠네라며 귀엽게 투정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자그레브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입니다. 아디다스 재킷이나 후드티를 입고 있지만 운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커피 마시러 가는 것입니다. 이 차림은 마치 크로아티아식 커피 타임이 유니폼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어떤 커피를 주문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별표 카바스 물리에콤 별표를 주문하면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별표 카바 별표를 선택하면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의식이며 사람을 잇는 끈이자 개성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9.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크로아티아 한복판에 자리한 고대 로마 도시. 미국에서는 힐튼 호텔에서, 영국에서는 고성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에서는 고대 로마 황제의 궁전 안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스플리트에 위치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그곳에서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넷플릭스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1700년 된 성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궁전 안의 일부 아파트는 에어비앤비로도 대여되며 에어컨, 주방, 고대 궁전의 앞마당을 바라보는 창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옛날 황제의 옥좌 옆에서 아침을 먹고 로마 성벽 옆에서 기념품을 사고 혹은 지하 감옥이었던 공간에서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지하 공간은 한때 드라마 별표 앙좌의 게임 별표의 촬영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궁전이 브라치섬에서 가져온 3만 톤의 흰 돌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건축에도 사용된 고급 석재입니다. 매일 밤이 되면 고대 로마의 돌벽 사이로 전통 민요 클라파의 선율이 퍼져나갑니다. 앙좌의 게임에 등장한 돌아치 밑에는 지금도 바와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고 황제의 대연회장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대의 주방이 들어서 있어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이곳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입니다. 8. 여성들만 사는 마을 드라지체. 고르스키 코타르 인근에 고요한 언덕 사이에 자리한 드라지체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90% 이상이 고령의 여성 주민으로 이루어진 매우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남성들은 오래전부터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나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여성들만 남아 농사부터 집짓기, 가사, 마을 행정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면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이름하여 남성 출입 금지의 봄 축제. 이 날만큼은 오롯이 여성들만의 공간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문화를 나누는 여성만의 시간입니다. 감동적인 전통 중 하나는
신부가 없는 결혼을 위한 혼수 예복을 스스로 손으로 만들어 보관하는 풍습입니다. 직접 바느질한 혼수 스카프와 예딩드레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남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에 대한 희망, 믿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마을 교회 안에 미혼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전통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7. 자그레브에서의 독특한 일상.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특유의 독창적인 분위기로 여행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낮에는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서 크로아티아 전통 민요가 흘러나오며 마치 이동식 콘서트처럼 거리를 채웁니다. 음악의 볼륨은 낮추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도시는 또 다른 색깔로 물듭니다. 낮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는 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마치 파리의 런웨이에서 방금 걸어 나온 듯한 스타일로 거리를 걷습니다. 하얀 셔츠에 잘 다림질된 바지, 그리고 독특한 별표 파란 줄무늬의 자그레브 세일러룩 별표은 일요일 거리의 패션 퍼레이드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도시는 여전히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을 선호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모습이 흔하며 이는 자그레브의 식사 문화에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더합니다. 밤이 되면 자그레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루프탑 바와 카페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모두가 별빛 아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즐깁니다. 도시의 진정한 매력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반 옐라치치 광장과 고르니 그라드를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석조 골목길은 오래된 유럽의 시간 속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예술을 사랑하신다면 현대미술관도 추천합니다. 하루의 여정을 마무리할 장소로는 카페 발라가 제격입니다. 자그레브의 빛나는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도시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6. 세계의 경이로움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크로아티아의 숨겨진 보물. 크로아티아는 면적으로는 작지만 자연의 경이로움과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을 품은 거대한 보물 상자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모험과 탐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곳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여행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는 두브로브니크 인근 모스타르에 위치한 아치형 석조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놀랍게도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자연석으로만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네레트바 강을 가로지르며 오스만 제국 시대 이슬람 건축 양식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정은 계속되어 이제 우리는 크르카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장엄한 폭포와 맑고 투명한 물줄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특별한 점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폭포 아래에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크르카는 800종 이상의 식물과 2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는 풍부한 생태계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마치 모험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간 듯한 생생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또 하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 바로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호수들이 서로 폭포로 연결된 자연의 예술 작품으로 수천 년 된 원시림이 그 풍경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은 수많은 야생 동물들의 안전한 보금자리이기도 하며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플리트에 위치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은 1700년의 세월을 견딘 고대 로마의 궁전으로 오늘날까지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세계적인 건축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특별함은 단순히 유적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대인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며 고대 성벽 속에서 일하고 즐기며 살아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 그것이 바로 크로아티아가 간직한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5. 클라파, 크로아티아의 정체성을 담은 아카펠라 예술.
클라파는 크로아티아에서 시작된 독특한 아카펠라 음악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입니다. 이 음악은 19세기에 태동하여 20세기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오늘날까지도 크로아티아의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클라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소리가 오직 사람의 목소리로만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악기는 단 하나도 사용되지 않으며 낮은 음과 높은 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4명에서 10명 사이의 사람들이 원을 이루어 서서 서로를 마주보며 노래를 부릅니다. 목소리는 서로를 감싸고 마음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 노래는 특정한 예술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어부에서 노동자까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일상의 음악입니다. 달마티아 지역의 삶 속에서 자라난 공동체의 숨결이 담긴 노래입니다. 배가 닿는 부두에서,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는 카페에서, 사랑이 꽃피는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마을 축제에서 이 노래는 울려 퍼집니다. 그 속에는 사랑, 충성, 그리고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4. 폴라,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말하는 천천히의 철학. 크로아티아 거리에서 사람들이 느긋하게 걷는 모습을 본다면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라입니다. 천천히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단어 그 이상으로 하나의 인생 철학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길을 물을 때도 음식을 주문할 때도 혹은 급한 상황에서도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폴라, 서두르지 마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약속에 조금 늦더라도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긋한 삶의 방식은 바쁜 일상에 익숙한 서구 사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일까요? 크로아티아의 시골에서는 90이 넘도록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걱정 없이 조급함 없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미국에서는 축복을 말하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나즈드라블리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요? 숫자 5를 댓글에 남겨보세요. 3. 크로아티아의 기묘하고 독특한 민속 축제들. 크로아티아는 장엄한 자연경관만으로 여행자를 사로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민속 축제들이 펼쳐지는 진정한 축제의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민속놀이는 피시겐이라는 해변 스포츠입니다. 얕은 바닷물에 서서 작은 공을 손으로 주고받으며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단순한 규칙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꽤나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입니다.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피시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이 놀이를 진지하게 사랑합니다. 특히 스플리트에서는 전국 대회까지 열릴 정도로 열정적인 응원과 경쟁이 어우러지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절대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녀의 밤입니다. 오직 크로아티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전통은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신비롭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중심으로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불길 주위를 돌며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은 동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마법의 장면을 연상케 하며 오직 이곳에서만 가능한 환상적인 전설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미소를 자아내는 축제가 있습니다. 파스타와 사랑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꽃도 시도 필요 없습니다. 고백의 수단은 바로 한 접시의 파스타입니다. 귀엽고 유쾌하고 오직 크로아티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랑도 음식처럼 맛있고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놀랍도록 합리적인 크로아티아의 생활비. 유럽에서 살고 싶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걱정된다면 크로아티아는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1인당 월평균 생활비는 생활 방식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매우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자그레브 중심에 있는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중간 가격 기준 약 400에서 600달러 정도이며 전기, 수도, 쓰레기 처리, 냉난방 등의 공과금은 약 80에서 120달러 선입니다. 인터넷 요금도 저렴하여 월 20에서 30달러면 충분합니다. 식료품 구매 비용은 월 200에서 250달러 정도로 현지 물가에 비해 매우 합리적입니다. 예식하고 싶을 때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지역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는 약 10에서 15달러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도 매우 저렴하여 월 정기권이 30에서 40달러, 헬스장 회원권도 20에서 30달러 수준입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치아 관리 비용도 40에서 50달러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이 모든 생활비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의 대도시와 비교하면 약 40%나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저렴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크로아티아에서의 정착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만약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마침표 하나를 남겨주세요. 아니다라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민 비자 절차가 궁금하다면 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1. 크로아티아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음식의 천국. 크로아티아에서의 삶은 단지 경치를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소박하지만 깊은 맛의 전통 음식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 중 하나는 라키아라는 독한 과일주입니다. 주로 자두나 배로 담그며 거의 국민주라 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한 잔의 라키아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라키아는 가정에서 직접 담근 수제술로 각 집마다 자신만의 비법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자기 집의 라키아가 가장 맛있다고.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맛은 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특히 숯불에 구운 먹물 오징어, 재속에 숙성시킨 염소 치즈, 숯불 위에서 구워낸 과일 디저트 같은 단순하지만 깊은 풍미를 가진 요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맛봐야 할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슈티차다입니다. 아인과 말린 자두로 천천히 조리한 소고기 요리로 크로아티아 요리의 정수라 불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접시에 담긴 전통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크로아티아의 15가지 놀랍고 특별한 사실들을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신비한 자연, 오래된 문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상의 이야기들까지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께 새로운 영감과 깊은 감동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